나이 들수록 근육이 매년 줄어듭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이 과일 하나만 먹어도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면요? 토마토가 빨개지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과일이 단순히 비타민만 챙겨주는 게 아니라 근육까지 지킬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매년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기 쉬워지고 병원 침대 생활이 길어집니다. 바로 사르코페니아, 근감소증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과일로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대부분 모르십니다. 실제로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올해 65세 정수지 씨. 40대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병원에서는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병원 침대에서 지낼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식단과 운동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중 하나가 과일을 활용한 근육 보호 식단이었습니다. 결과요? 지금은 20대보다 더 높은 근육량과 6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수지 씨처럼 매일 식단에 더하기만 하면 근육을 지킬 수 있는 과일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식사부터 바뀔 겁니다. 예전에 다리가 무겁고 밤마다 쥐가 나서 잠을 자주 깼다는 8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아침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넣어 드셔보라고 권유드렸는데 한 달 뒤에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다리가 훨씬 가볍고 잠도 편하게 잡니다. 이렇게 블루베리는 단순한 눈 건강 과일이 아니라 중장년층 근육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주는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근육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염증 반응도 완화해 줍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은 운동 후 근육통이 줄고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고 보고됐습니다. 또 블루베리는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해 혈류를 원활히 하고 이를 통해 근육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더 빠르게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회복이 빨라지고 근감소증도 늦춰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또한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어 아침마다 요거트나 오트밀에 한 줌씩 섞어 드시기만 해도 근육 보충제를 먹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GI 지수도 낮고 당 함량도 낮아서 혈당 걱정이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째, 아침엔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 둘째, 운동 전후에는 단백질 파우더 넣은 스무디에 함께. 셋째, 출출한 오후엔 견과류와 같이 드시면 흡수율도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하루 딱 한 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만들어질까요? 닭가슴살, 계란, 단백질 쉐이크까지 열심히 챙기시는데 실제로는 근육이 잘 안 붙는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흡수가 안 되는 것. 고령자일수록 위산 분비도 줄고 단백질 소화 능력도 떨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과일은 키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키위를 비타민C 덩어리로 알고 계시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루에 키위 한두 개면 비타민C 권장량을 채울 수 있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근육의 구조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근육을 만들려면 키위 속 또 하나의 성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액티니딘입니다. 키위에만 들어있는 이 단백질 분해 효소는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더 잘게 더 빠르게 소화시키고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키위와 함께 고단백 식단을 섭취한 그룹은 단백질 소화 속도와 아미노산 흡수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고 보고됐습니다. 저도 실제로 70대 여성 환자분께 단백질은 잘 챙기시는데 근육량이 늘지 않아요란 고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 계란과 함께 키위를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더니 2달 뒤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고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키위는 단백질 흡수 말고도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와 프리바이오틱스로 장내 미생물 균형을 도와 영양 흡수를 극대화하고 결과적으로 근감소증을 간접적으로 예방합니다. 둘째, 비타민 C,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들이 전신 염증을 줄이고 근육 손상을 회복하는 데에도 기여하죠. 셋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전구체가 들어있어 수면의 질을 높이고
그로 인해 야간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근육 회복 효율도 좋아집니다. 추천 섭취법은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1개, 골드 키위 1개, 운동 후에 닭가슴살 샐러드에 슬라이스 키위 곁들이기, 장 건강이 걱정된다면 그린 키위 2개를 껍질째 먹기, 잠을 잘 자는 게 근육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믿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근육을 위해 단백질 섭취나 운동은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수면이 근육 회복을 좌우합니다. 그걸 돕는 과일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과일, 바나나는 이 수면과 근육 회복에 모두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자연스럽게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바나나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바나나 섭취가 수면 지속 시간과 깊이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왜 수면이 근육과 관련 있을까요? 수면 중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근육 회복과 합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바나나를 통해 숙면의 질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야간 근육 회복 효율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나는 또 다른 중요한 2가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과 칼륨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여 특히 밤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께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 중인 70대 남성 환자분도 아침에 입맛이 없어 거의 안 드시던 분이었는데 아침 바나나 1개만 추가한 후 근육량과 컨디션이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이 환자분은 요즘 아침 산책이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또 바나나는 천연 당분과 비타민 B도 함유하고 있어서 운동 전후의 에너지 회복에도 이상적입니다. 특히 위에 부담이 적고 치아가 약한 고령자 분들도 껍질만 벗겨 바로 드실 수 있어 실천이 매우 쉬운 과일입니다. 추천 섭취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바나나 1개와 요거트. 둘째, 운동 전에는 바나나 반 개로 빠른 에너지 공급. 셋째, 잠들기 1시간 전 바나나 1개로 자연스럽게 숙면 유도. 만약 당질이 걱정된다면 완전히 익은 바나나보다는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시면 혈당 지수가 낮아 더 적절합니다. 속 쓰릴까봐 파인애플은 피해왔다는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알고 보면 파인애플은 고령자 근육 회복에 정말 강력한 과일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근육 염증을 빠르게 완화하고 근육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 후 근육통이나 관절통, 피로 회복이 느려진 분들께 운동 후 파인애플 한 조각을 권해드리면 몇 주 안에 확실히 가볍다, 붓는 느낌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0대 여성분도 오후마다 다리가 무겁고 뻐근하다며 고민하시다 운동 후 파인애플을 간식처럼 드시기 시작한 뒤 요즘은 다리가 붓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인애플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단백질 흡수 보조입니다. 고령자일수록 단백질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데 브로멜라인은 단백질을 부드럽게 분해해 위장 부담 없이 아미노산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닭가슴살이나 단백질 쉐이크를 드신 뒤 파인애플을 조금 곁들여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 비타민C도 매우 풍부해서 콜라겐 생성을 도와 근육과 인대, 힘줄 같은 지지 구조를 강화해주고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은 근육세포 노화를 늦추고 사르코페니아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추천 섭취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 직후 생 파인애플 한 조각, 닭가슴살, 삶은 달걀과 함께 곁들이기, 저지방 요거트나 스무디에 블렌딩. 단, 공복에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식후나 운동 후 간식으로 적당량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육에 지방이 필요하다면 놀라우실까요? 우리는 흔히 지방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근육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지방이 있습니다. 5번째로 소개할 과일,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단일 불포 하지방산, 특히 올레산이 풍부한데요.
이 건강한 지방은 근육 세포막을 안정화시키고 저강도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생하는 만성 염증은 근육 기능 저하의 주범인데 이때 아보카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근감소증 위험이 낮고 염증 지표도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는 바나나보다도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칼륨은 근육 수축과 이완, 야간에 생기는 쥐나는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 비타민 E와 루테인이 풍부하여 근육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근육 손실과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아보카도는 불용성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해서 장내 환경 개선과 함께 단백질과 무기질 흡수까지 돕는 다기능 과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60대 여성 환자분은 운동 후 피로감이 크고 쉽게 지친다고 하셨는데 점심 샐러드에 아보카도 반 개씩 추가하신 뒤 근육통도 줄고 회복 속도가 훨씬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보카도는 작지만 고열량이기 때문에 식욕이 줄어드는 고령자분들께 지방 기반 칼로리 공급원으로 근손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추천 섭취 방법은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점심 샐러드에 아보카도 반 개 넣기, 마이너스 달걀, 나토와 함께 식사에 곁들이기, 마이너스 토스트 위에 으깬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한 방울. 단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이내로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살은 빠졌는데 오히려 체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빠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 과일 자몽은 단순한 다이어트 식품이 아닙니다. 근육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대사 기능을 조절해주는 과일이죠. 그 핵심 성분은 나링닌입니다. 자몽 특유의 쌉쌀한 맛을 내는 이 플라보노이드는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 근육 내 염증이 증가하고 단백질 합성이 방해되어 근육질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링닌을 섭취한 실험에서는 체지방이 감소하고 염증성 지표가 낮아지며 결과적으로 근육 기능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핵심 기능은 바로 인슐린 감수성 개선입니다. 자몽은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전달되도록 돕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근육 합성에 큰 장애물이 되는데 자몽은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조율해 줍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자몽 한 개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의 70% 이상을 충족할 수 있고 이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통해 근막, 인대, 힘줄 같은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몽의 붉은 빛을 내는 라이코펜과 나링닌, 비타민C의 조합은 근육세포의 산화 손상도 막아주고 근육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추천 섭취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자몽 반 개, 오트밀이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도 상승, 식전에 드시면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몽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약, 콜레스테롤약, 항우울제 등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포도는 단맛이 강해서 피해야 할 과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적당한 양의 포도는 근육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포도 껍질과 씨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를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레스베라트롤이 근육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고 근섬유를 보존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이 성분은 몸속 에너지 회로를 잘 흐르게 만들어서 피로가 덜하고 몸이 더 가볍고 활력 있게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근육세포의 생존율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혈류가 원활해지면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빨라지고 회복 속도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그리고 포도에는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낮춰 근육 회복력을 높이고 손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하나,
포도는 글루타치온 생성을 유도하는 항산화 경로를 자극해서 근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막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좋을까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는 파래진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7번째 과일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단순한 샐러드 재료가 아니라 근육과 혈관, 뼈까지 지켜주는 슈퍼 과일입니다. 먼저 항산화 작용이 매우 강력합니다. 토마토의 대표 성분인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근육세포와 혈관 내벽 손상을 동시에 줄여줍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60대 이후에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근육 손실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는 단순한 예방을 넘어 근육 유지 환경 자체를 개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토마토에는 비타민 K와 칼슘,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어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특히 노화로 약해지는 근육과 뼈 연결 조직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만 챙긴다고 건강해질까요? 그 근육을 지탱해주는 뼈도 같이 관리해야 진짜 건강한 몸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익혀서 먹는 방법입니다. 토마토는 특이하게 익히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58배 이상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스튜, 토마토 달걀볶음, 오일 토마토 파스타처럼 기름과 함께 익히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과 조리하면 혈관 청소, 근육 항산화 보호 작용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과일들 도대체 어떻게 언제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걸까요? 매번 챙기기 어렵다? 아닙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하루 3끼 식사에 살짝만 얻는 것이에요. 먼저 아침부터 가볼게요. 블루베리 한 줌에 플레인 요거트, 오트밀, 여기에 삶은 계란이나 단백질 파우더까지 더하면 근육 회복과 합성에 필요한 항산화 단백질 콤보 완성입니다. 특히 키위를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좋아요. 키위 안에 있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단백질을 잘게 쪼개서 흡수를 더 잘 되게 도와주거든요. 단, 키위는 익히지 말고 꼭 생으로 드셔야 해요. 이제 점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닭가슴살만 먹으면 목막히죠. 이때 파인애플 한 조각 곁들이면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단백질 흡수를 촉진해 줍니다. 샐러드 드시는 분이라면 아보카도 꼭 넣으세요. 건강한 지방이 세포막 안정화, 염증 억제, 칼륨 보충까지 근육의 컨디션 유지엔 딱입니다. 그리고 저녁엔 회복 모드에 들어가야죠. 바나나 한 개, 따뜻한 물 한 컵, 여기서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수면 중 근육 회복도 촉진됩니다. 그리고 자몽 반 개, 혈당 스파이크도 잡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가게 돼요. 단, 자몽은 약 드시는 분은 꼭 복용약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식사마다 과일 하나만 얹어도 근육을 지키는 루틴이 완성됩니다. 그런데요, 매번 신선한 과일 준비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블루베리랑 파인애플은 냉동 보관해도 괜찮고요. 방울토마토, 건포도, 아몬드 같은 간식은 휴대용 지퍼백에 넣어 다니면 이동 중에도 한 입 가능. 아보카도는 하루 반 개씩 잘 익은 걸 슬라이스해서 계란이랑 같이 드시면 최고고요. 한 가지 더, 고령자일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과일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단백질 흡수 보조제로서 활용해야 진짜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일도 양 조절 중요합니다. 너무 달면 혈당 걱정되시죠? 바나나는 완전히 익은 것보다 약간 덜 익은 게 더 좋고, 포도는 열알, 토마토는 한 개 이하, 이 정도로 하루 권장량 안에서 즐기면 됩니다. 이렇게만 실천해도 매일 먹는 과일이 근육을 지키는 최고의 루틴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소개한 7가지 과일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육은 운동으로만 지키는 줄 알았는데 과일로도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다니 놀랍다는 반응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자몽을 식전 루틴으로 추가하고 나서 단백질 흡수가 훨씬 잘 되고 힘 빠짐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또 70대 남성 환자분은 아침 바나나 하나로 중심이 흔들리는 느낌이 많이 사라졌다고도요. 근육 감소는 운동 안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이 부족해도, 염증이 쌓여도, 수면이 부족해도, 영양 흡수가 잘 안 돼도 생깁니다. 그걸 과일이 도와준다는 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소개한 과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블루베리는 항산화 작용으로 근육 손상을 줄이고
혈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키위는 단백질 흡수를 촉진해주고 장 건강과 수면 질 개선에도 효과적이에요. 바나나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 덕분에 숙면을 돕고 수면 중 근육 회복을 촉진합니다. 마그네슘과 칼륨도 풍부해서 지나는 증상에도 좋죠. 파인애플은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로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고 회복 속도도 높여줍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 비타민이 칼륨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을 안정시켜줘요. 자몽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지방을 줄여서 근육 합성이 잘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포도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노화로 인한 근육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강화해서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작은 습관이 근육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정말 딱 하나의 과일만 정해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마다 블루베리 한 줌, 운동 후 파인애플 몇 조각 혹은 저녁에 바나나 하나. 작은 변화가 누적되면 몸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릅니다. 구독은 실천의 첫 걸음이자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과일과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과 함께 건강 루틴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근육이 10년은 젊어지는 그날까지 저는 다음 건강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